여기 두 개의 붉은 소파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우주를 품고 있어요. 하나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 속 그 숨막히는 현실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화 만약의 우리 속 꿈결 같은 기억 속에 놓여 있죠. 오늘은 이 두 개의 소파를 단서로 삼아서 과연 진짜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정말 사실을 담고 있는 건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은 붉은색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왼쪽의 붉은색은 어딘가 끈적하고 무겁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는 마치 피가 섞인 것 같은 그런 색이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가볍고 아련하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노을빛 같아요. 마치 아름다운 기억처럼요. 어떻게 하나의 색이 이렇게까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평생 고민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붓을 드는 순간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저 객관적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내 마음속에 남은 이 주관적인 감정의 조각들일까요? 이건 단순히 예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소파가 놓여있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입니다. 이 영화는 기록이라는 철학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 문장, 와, 하고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들의 사랑을 막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비밀을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제3의 관찰자 혹은 관음자의 자리에 두기 때문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냅니다. 첼로 선율은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짓누르는 공기처럼 느껴지고요. 카메라는 절대로 그들과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딱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죠. 모든 게 차갑고 아주 객관적인 관찰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사진으로 치자면 어떤 색보정이나 편집도 거치지 않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원본 파일, 그러니까 로 파일인 셈이에요. 작가는 자기 감정을 철저히 빼고 그냥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걸 증거물처럼 수집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붉은색은 정말 진실 그 자체예요. 하지만 그 진실은 우리한테 손을 내밀지 않죠.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파고들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차가운 거리감을 유지하는 진실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완전히 다른 세계, 두 번째 붉은 소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는 아름답게 보정된 기억의 세계입니다. 화양연화의 첼로가 인물들을 옥죄는 감옥이었다면 이 영화의 신디사이저 음악은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안개 같아요. 어떤 것도 단정짓거나 예측하지 않아요. 그저 인물들 주변을 맴돌면서 모든 걸 꿈처럼 아련하게 만들 뿐이죠. 이 영화의 연출은 우리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 주변에 지저분했던 배경까지 전부 다 기억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았던 감정, 상대방의 눈빛, 그때의 분위기처럼 핵심적인 것들만 딱 골라서 기억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워버리죠. 바로 이 영화처럼요. 이게 바로 후보정의 본질입니다. 사실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다시 만들어내는 행위. 이건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 명백한 창조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의 붉은 소파는 실제 소파의 색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그리움, 아쉬움, 그리고 만약에라는 가정법이 만들어낸 필터를 거쳐서 우리 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기억의 색인 셈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소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술이란, 그리고 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기록인가 아니면 창조인가? 이 표를 보시면 두 철학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록의 세계에서 작가는 한 발짝 떨어진 관찰자고 진실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은 날 것 그대로의 로어 파일이죠.
반면에 창조의 세계에서 작가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참여자이고 진실은 바로 내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 결과물은 나의 감정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보정된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영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사실 이 기록과 창조 사이의 갈등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는 과거를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라 매 순간 과거를 다시 쓰는 작가들입니다. 우리 뇌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복사해두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듬고 다시 편집하는 창작자에 훨씬 더 가깝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의 기억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라는 것. 어제의 슬픔은 오늘 조금 무뎌지고 10년 전의 행복은 오늘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요. 기억은 고정된 박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의 왜곡은 오류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이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서명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 속 풍경의 색이 좀 바랬다고 해서 어떤 디테일이 흐려졌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바랜 색, 그 흐릿한 윤곽이야 말고 내가 그 시간을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은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담은 차가운 기록에 가깝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으로 다시 태어난 따뜻한 창조에 가깝나요? 어쩌면 진실이라는 게 기록이냐 창조냐 하는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100% 객관적인 사실과 100% 주관적인 감정,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노출값을 찾았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각자의 진짜는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